한 남자를 쫓아온 조직. 조직은 남자를 잡기 위해 외딴 기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로 잡히면서 상황은 종료되나 싶었습니다. 아 형님 가시죠. 그런데 그럼 뭐 바둑 한 판 두시겠습니까? 바둑에 눈을 떼지 못한 남해가 자리에 앉게 되고 아 원장 여기 이 기원에서 바둑 제일 센 놈 데리고 와. 몇 급 두시는데? 무조건 제일 센 놈 데리고 와. 우연히 바둑 한 판을 두게 되죠. 저 선생 둘이 그냥 다 죽었구만요. 젊은 친구가 바둑을 잘 두네. 요즘은 어린애들 바둑이 제일 겁나지요. 남해는 졌지만 오랜만에 해본 바둑이 즐겁게 느껴졌죠. 가자. 그 새끼들 조폭들 같던데 바둑도 두네. 바둑 두는데 조폭이면 어때? 보기보단 꽤 두던 모양이지. 그건 그렇고 너 어떤 놈하고 석점에 박내기 한번 돌아. 누군데? 별놈은 아니고. 아마추어 바둑 기사로 활동하는 민수. 민수는 프로의 꿈을 접고 광팔과 함께 내기 바둑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죠. 네 방이네. 치수가 안 맞아. 천재적인 실력에 상대가 없었고 아니 더 놀다 가지. 석점이 아니라 넉점을 놔도 안 되겠다. 몇 점 깔아주며 판을 만든 뒤 반전 없이 이기는 전략으로 돈을 땡겼습니다. 다음날 남해의 오른팔 인걸이 민수를 강제로 일로 끌고 와. 가는데요. 앉아. 야 너 이거 풀어봐. 민수는 야, 이곳에서 바둑하는 풀어봐, 남해를 임마. 다시 마주칩니다. 생각은 해보지만 사활 문제가 어렵네. 현영 기경에 나오는 문제인데 젖히면 못 잡고 치중하고 일선이 묘수라서 죽습니다. 괜찮다면 바둑 한 판 두고 가지. 남해는 민수의 실력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6점을 깔고 해보기로 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제처럼 도망치다 잡혀서 누군가 끌려오고 문경까지 가서 잡았습니다. 문경 왜 갔냐? 민수는 사람을 때리는 걸 보니 조폭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판에 20만 원씩 한 달치다. 바둑을 배우겠다는 겁니까? 야 형님하고 일주일에 2번만 바둑 좀 더 줘라. 그러나 의미 없이 재미로 하고 싶지 않았던 민수는 내키지 않았는데요. 두고 싶으면 기원에 오라 그러세요. 배우는 목적이면 되려 자신을 찾아오라며 거절합니다. 저쪽 보지 말고 나만 봐. 영배에 뱉는 새끼 있지. 타짜인 것 같다. 그리고 타짜가 장기를 두른 척하면서 부채를 붙이지.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서이. 전화로 민수는 사우나에서 기혼식구 영배를 보는데요. 내가 아는 장수가 한 군데 있거든. 그쪽으로 데려가서 크게 한 판 치려고. 방팔의 영업으로 부채 타짜를 불러들여 내기바둑을 두게 됩니다. 민수는 섭외된 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 왜 부채질을 자꾸 그렇게 하시나? 몸에 열이 많아. 특이한 체질이지. 상대가 내기바둑의 타짜여도 민수에게는 비비지도 못했는데 재미를 볼 뻔한 부채 타짜는 지게 되죠. 잘 구슬려서 몇 판 더 때리자. 뭐 이래가지고 살집이 안 나오겠다. 그날 밤 민수는 머리 좀 식힐 겸 오락실을 찾았는데요. 무슨 사기 아니냐고 이거. 사장 나오라 하라고. 왜 이러세요? 뭘 봐 이 새끼야. 봤다는 이유로 한 손님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평소 대범한 만큼 싸움 실력도 겸비했고 뭐든 지고 싶지 않은 민수였죠. 영업장에 서 있으니까. 사실 이곳은 남의 조직이 운영하는 영업장이었고 이게 뭐야? 둘은 또 한 번 마주치게 됩니다. 6점으로는 박서범 자네를 못 이기겠구만. 6점에 또 이긴 민수. 6점 깔면 또 누구도 이길 것 같은데 막상 두면 잘 안 돼. 싸움도 잘하면 한 명이 6명을 해치우잖아요. 싸움은 목숨을 걸고 바둑은 목숨을 안 거는데 자네 나한테 바둑 좀 가르쳐줘. 내 바둑 선생이 돼줘. 나 살면서 한 번도 선생이 없었어. 민수는 남해의 바둑 선생이 되기로 합니다. 바둑을 좀 들 줄 아시오? 남해의 사무실에 옛날에 또 잡혀온 군대에서. 한 남자. 위기 10결의 부득 탐성이란 말이 있어. 욕심을 내면 사업이 망한다는 뜻이오. 민수는 이제 이런 일이 익숙했고 시행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 대마를 다 죽이겠구만. 사장님 대마가 다 죽었는데요. 내 대마가 다 죽어. 사는 방법 없나? 살려드릴까요? 잡아놓고 왜 살려줘? 점점 조직의 일환으로 물들어갔죠. 갑자기 생겨가지고 잠깐 나가셨거든.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너랑 나랑 한 판 붙자. 밤에도 남해를 찾아온 민수는 인걸과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조직과에 있다 보니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됐죠. 네, 다 준비됐습니다. 바로 돈 받으러 가는 일. 누구라고? 돈은 준비됐어?
돈이 없어. 주먹을 써야 하는 상황도 점점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팔 인걸에게 주먹으로도 인정받게 되죠. 이 친구 이거 바둑만 고수인 줄 알았더니 주먹도 한 방에 있습니다. 너 바둑 때려치고 내 밑에서 일해. 싸울만 해? 재밌던데요. 바둑보다? 바둑보다 더 실감 나던데요. 저 건달 한번 해볼까요? 건달이 좋아 보여? 아무거나 하는 거죠.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정처 없이 떠들던 민수는 오늘 일을 계기로 건달을 하고 싶었는데요. 마침 테스트를 해볼 대상이 끌려 들어오게 되죠. 이 발목인데는 발목 위 4cm다. 아무거나 하겠다니까. 이건 생각보다 무서웠죠. 형님, 사설 카지노 요즘 단속이 심해서 사업 자체가 힘듭니다. 일전에 요즘 인걸의 일로 사사건건 다른 제가 조직 하는 보스 얼핏 종태가 하면 남해를 본돌에서 우리애들하고 찾아왔고 전쟁입니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남해. 한 배달 오토바이를 보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요. 뭔가 찜찜한 그때 누군가 남해를 치기 위해 기습을 시도했으나 싸움 끈 남해에게 참교육을 당하게 되죠. 며칠 뒤 종태의 사무실로 남해 조직이 들이닥치게 되죠. 열받은 인걸이 천수에게 통보하러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형님 다칠 뻔했다. 내 오늘은 경고만 하고 간다. 우리가 그랬다는 뭐 증거라도 있어? 천수야, 정태한테 꼭 전해라. 형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다 죽는다. 형님, 가자. 방파를 찾아온 손님 상춘. 방팔은 상춘의 요구를 받기로 했고 박서방, 네가 상춘형을 2점 적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겠지. 그 기보 상춘형이 만들었더라. 그 기보대로 두면 네가 한 집을 이겨. 우린 배당만 받으면 돼. 상춘의 물줄을 속여 셋이 같이 챙기자는 제안을 민수도 오케이합니다. 다음날 어제 준 기보를 안겨놨다가 그대로 두면 돼. 바로 내기 바둑을 시작한 민수는 질 것 같이 시작하다 간발의 차로 이기는 그림을 만들어가는데요. 물주 입장에선 결과 예측이 어려웠죠. 한 집이네. 시나리오대로 상춘이 민수가 딴 돈만 받으면 상황은 종료됐죠. 형, 우린 경비만 챙겼어. 그나저나 형 연기 완전 예술이더만. 그러나 뭔가 찝찝한 민수.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돌아가는데 불화인 걸 걸리게 되죠. 물주가 사전에 조폭들까지 섭외해 놓은 상태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싸우게 되지만 속인 만큼 처참하게 맞게 되죠. 민수야, 미안하다. 그날 밤 인걸은 다른 조직의 영업차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까진 이 조직이 민수를 가둬놓고 있을 거란 걸 몰랐죠. 하마터면 인걸은 민수를 그대로 보냈을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 장사하나 보네? 나하고 친한 형님한테 들이댔어. 어린 놈은 바둑도 고수라던데. 바둑? 인걸의 촉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진 민수와 광팔. 이걸 본 남해는 조직과 어울리지 않는 민수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입단대회는 포기했냐?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는 수가 있지. 난 어떻게 하면 1급이 되겠냐? 직업을 바꾸세요. 나더러 깡패 생활 청산하라고. 민수는 사실 아직까지 프로기사에 대한 꿈이 남아있었는데요. 입단대회 때까지 여기서 공부해라. 진짜 고수가 아니면 입단하기 어려워요. 너도 고수야. 남해의 후원을 받게 됐죠. 다시 프로가 되고자 몰입하는 민수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도와주는 남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 달 후 이 자리를 민수는 테스트 겸 프로 구단을 만나보지만 처음으로 큰 벽을 느끼게 되고 내기 바둑에 잘났던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죠. 저 이번 입단대회 포기하겠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이세돌이만 프로기사고 박지성이만 축구 선수냐? 다른 축구 선수는 선수도 아니야? 바둑이 먼저냐 사는 게 먼저냐? 그걸 알면 고수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재개발 건은 어차피 형님이나 나나 서로 양보할 수 없으니까 협력합시다. 전수야, 형님, 너 인거리한테 잘해라. 알겠습니다. 두 조직은 사업건으로 모이게 됐는데 종태는 최근 바둑에 빠진 남해를 알게 되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재개발 현장에 모인 남해와 종태 조직. 참, 뭐 하는 짓들이야. 같이 온 민수는 탐탁지 않았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이야. 대학 시절 때
우승까지 마침 하지. 재개발 사장도 바둑 좀 뒀다 하여 상대하게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거 2점해도 안 되겠어? 아이 별 말씀입니다. 주민들은 뭐 문제 없겠어요? 그건 우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접대 바둑은 걱정하지 하고 마십시오. 싶지 실수 않았습니다. 없도록.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접대바둑 같은 거 못 두겠습니다. 앉아. 남해가 좋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민수. 새끼가 정말. 이거 바둑개나 둔다는 새끼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 바둑은 서로가 한 수씩 두는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게임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민수는 남해의 가르침이 못마땅했죠. 다음날 새벽, 남해는 새벽 거리를 걷던 민수를 발견하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면 입단 대회네. 대회 나갈 거냐? 하고 싶지 않은 민수. 너는 입단을 못해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난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인생 아마추어다. 박사방, 입단 대회 나가라. 나 그 사업 포기한다. 약속한다. 남해는 민수가 꼭 잘 되길 바라죠. 남해의 결단에 해보기로 한 민수는 입단대회에 나갔고 순조롭게 조별 예선을 통과합니다. 민수의 도전에 불이 붙을 때 남해와 종태 조직은 재개발 현장으로 가게 됐고 주민들을 밀기 위해 힘을 쓰지만 남해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철수시켜.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인걸은 당황스러웠지만 충성심에 종태 조직도 빼게 하죠. 빼라고 이 새끼야! 급기야 두 조직이 부딪히며 싸우게 됩니다. 일을 같이 시작해놓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통수 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남해의 반대를 알게 된 종태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사람들 건들지 마라. 우리가 언제 사람 가려가며 이랬습니까? 다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죠. 박민수 사범의 입단을 기원하면서. 한편 민수는 기원의 자랑으로 축하를 받습니다. 인거라, 예 형님. 다 그만두고 내려가고 싶다. 약한 술을 하십니까? 우리 애들도 그렇고 형님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나도 애들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다. 알겠습니다. 남해는 확실히 마음을 굳혔죠. 할 말이 있어서 남해를 찾아간 민수. 사장님 아마추어 아닙니다. 야, 나 생 아마추어야. 사장님 프로예요. 돈 받아내는 건 프로잖아요. 남해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내일 대국만 이기면 거의 입단이네. 술 한잔 할래? 내일 대국인데. 그래서 마시는 거야. 그러나 어딘가 좀 느낌이 달라 보였죠. 기분 탓이겠거니 돌아가는 민수. 민수야, 따라 나온 남해가 비장해 보였고 꼭 이겨. 이렇게까지 응원해줘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해의 부하 상식이 종태를 찾았고 종태는 상식을 받아줬죠. 상식아, 예, 사장님. 상황 정리가 되면 나이트는 네가 맡아서 계속 운영을 해라. 근데 말이다, 내가 널 뭘 믿고 모든 걸 다 맡기냐? 믿어주십시오. 믿게 해줘야지. 종태 조직은 사업을 막은 남해를 담그기로 했고 조직을 통째로 먹을 계획이었죠. 민수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 대국을 시작합니다. 야, 내 상식이 어디 갔냐? 사우나 갔습니다. 영업 준비 중이었던 인걸은 깜짝 놀라는데요. 느닷없는 종태 조직의 기습으로 일단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숫자로도 밀리고 무기도 없어 그대로 밀리게 되는데 반격은 해보지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 정리가 끝난 후 등장한 천수 그리고 종태. 조직은 이미 먹힌 거나 다름없었죠. 너도 동생들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밑만 닦고 살래? 같이 삽시다. 충성심 높던 인걸도 남해를 포기하게 됩니다. 조직 중이었던 민수는 어제의 남해가 신경 쓰였고 연락이 안 되자 집중을 할 수 없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급기야 대국을 포기하고 남해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다행히 어제 만났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남해를 보자 안심이 됐고 입단한 거야? 입단 못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대로 끝나고 별일 여기로 없이 올 것 남해와 같아서 함께하고 싶은 미리여서 좀 마음뿐이었죠. 이 바둑이 박사범하고 마지막 대국 같아. 두라니까.
그런 때 문득 생각해보니 보통 사무실을 오기까지 부하들이 구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게 의아했습니다. 잠시 후 종태 조직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남해는 빠른 시일에 올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게 하필 민수가 보는 앞이라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종태가 보냈냐? 예. 인거리는? 인걸 형님,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상식이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내 바둑 선생인데 바둑이 남았어.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형님. 갈 땐 가더라도 바둑 한 판은 마무리 짓고 싶은 남해. 막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지난 날들이 후회됐고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민수는 최대한 천천히 두려는데 기다리지 못한 천수가 작업 진행을 시작했죠. 남해 인생의 최후의 싸움. 남해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민수는 같이 싸우기로 하는데 조직이 먹힌 상황과 많은 쪽수 앞에서 보스고 주먹이고 이 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남해는 죽는 순간까지 민수를 생각했고 민수는 남해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꼭 프로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국은 아마추어로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을 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박민수 아마추어 7단의 대국입니다.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년 후 민수는 대회마다 이름을 알리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 스톤이었습니다.